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2008년 1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받아 샀습니다. 불행하게도 금융위기 이후에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담보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으며 버텼는데 어느 순간 카드값이 2천만 원을 넘어선 거죠. 연체가 계속돼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죠. 이런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 잠깐 여길 보시면요. 월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00만 원을 지출합니다. 수입의 60% 이상이 빚 갚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죠. 주변에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 대출금 갚느라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집값 계속 뛴다고 집 사라 한 사람들 누굽니까? 은행, 그리고 정부 아닙니까? 은행권의 금리 인하, 마구잡이 대출, 수수방관하던 정부. 그래놓고 지금은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빚내라고 해서 냈더니 낸 놈만 바보라는 식입니다. 이건 아니죠.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6분의 1은 하우스푸어일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합니다. 부동산 문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가 100% 하우스푸어집 구입해서 다시 집주인에게 임대를 주자. 제12차 법안으로 하우스푸어 정부구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상징하는 월가. 청년 백수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목소리의 근원지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로 인한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고용률 악화로 악마의 고리가 생겨났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미 금융권의 불황은 한국에도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2012년 평범한 30대 가장이 아내를 살해하고 동반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근원지는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300만 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2005년에서 6년. 급한 마음에 대출을 끼고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했던 사람. 일명 하우스푸어. 연이은 경기 침체로 돈 갚을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 그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부채가 생겨가지고 치열한 토크 배틀. 하우스푸어는 그래도 돈 있는 사람? 그래서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당신의 생각은? 이대로 놔둘 거예요? 네, 역시 우리 임재민 씨는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너무나도 핫하고 오늘 정말 토론을 뜨겁게 한번 해볼 만한 법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토론 시작 전에 찬성, 반대 입장을 한번 저희가 또 이 깃발을 꽂음으로써 한번 알아볼까요? 찬성하시면 꽂아주시고 반대하시면 꽂지 말아주세요. 자, 저는 저는 역시 또 이렇게 되나요? 네. 자, 이제 저는 토론을 한번 들어보고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정권 말기해가지고 부채기해가지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하우스푸어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개념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렇죠. 집을 살려고 빚을 졌는데 소득 대비 과도한 이제 부채가 생겨가지고 생계에 엄청 지장을 받는 사람. 자, 이게 하우스푸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우스푸어 아닙니까? 그게? 그럼요. 그런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아직 정의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정의를 일단 해놓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임재민께서 네. 왜 이 법안을 발의했는지 조금 배경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이제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할 텐데요. 박근혜 당선인도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하우스푸어를 지켜주는 것이 중산층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대 기업 망하면 공적 자금 투입하잖아요. 근데 국민이라고 왜 지켜줄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우스푸어 현상은 참 마음 아프죠. 네. 사실은 이 MBC 김재영 PD가 이제 쓴 책의 제목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그 책을 쓰고라고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우스푸어의 지금 자기의 자랑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래봬도 이런저런 대단하시네요. 조언을 많이 만들었고요. 다만 이제 하우스푸어라는 건 사실은 양산되기 전에 네. 그렇게 하우스푸어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했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 원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시장 원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투자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더라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감수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부동산 거품 꺼졌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우스푸어 구제책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만 이렇게 내놓지 않은 이유는 말은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라고 하고 그 배경에는 사실은 금융권이라든지 또 건설업계에 이 충격들을 그냥 줄이겠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게 더 많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엄가 위원님.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면적으로 뭐 하우스푸어한테 퍼주기식 이런 쪽은 어느 누구도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그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예, 여름에요. 네. 엄청나게 이제 그 장마가 져가지고 네. 이제 홍수가 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팔당댐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상류에 있는 이제 부유물질들이 많이 이제 쌓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강이 호흡을 못해요. 강이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부유물질들은 걷어낼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되살아낼 때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완전히 이제 100%는 솔직히 그런 찬성은 안 하고요. 저는 그래서 아깝게 그래서 지금 조금 지금 제가 약간 얍삽하게 예. 지금 이렇게 예, 조금 아까부터 제가 그걸 논의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 45도나 한 30도 정도로 더 낮춰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일단 그 국가가 그 국민들에게 좀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참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네.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게 엄청난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하우스 푸어가 있다면 그러면 주식 푸어도 지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아니 있죠. 주식을 한 분들도 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타개해 보고자 정말 그 작은 돈으로 하다가 집안의 어떤 그 기반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우스 푸어를 도와준다면 이런 주식 푸어도 사실 도와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좀 어질 수도 있지만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은행도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뭐 은행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국민들만 감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경매로 넘기는 것을 조금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분들이 갚아야 되는 돈에 있어서 어떤 그 혜택을 좀 준다든지 책임을 져야 될 예, 아니 근데 필요가 이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지분 매각제도 있잖아요. 네.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토론? 그렇죠. 아니 앞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